이병헌 씨와 박정민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병헌 씨와 박정민 씨, 난생 처음 만난 두 형제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잘해주시죠. 와, 살아온 것도 잘하는 것도 다 다른 형제지만 딱 걸어 나오신데 진짜 형제가 느껴지는 그런 두 분입니다. 이병헌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날씨도 굿인데 정말 오래들 걸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조화 역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민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오진태 역 맡은 박정민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조금 전에 그 예고편을 봐서 그런가요? 굉장히 또 느낌이 다르세요, 오늘 모습은.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서로 또 형제로 연기하다가 두 분 또 이런 모습 오랜만에 굉장히 색다르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이병헌 씨가 그것만이 내 세상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감독님이 그 정의를 영화를 잘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본 이 영화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결핍 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들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또 이겨내고 서로가 그걸 이겨내도록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예고편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이 누구나 결핍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슬프게 그린 게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어땠을지 궁금해요. 왜냐면 전작들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병헌 씨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딱 보시고. 저는 모든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일단 시나리오예요. 중요하죠. 물론 이제 감독 예술이기 때문에 감독의 연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정서가 어떤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전체적인 정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캐릭터도 너무 오래간만에 정말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너무 신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정민 씨가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이 역할, 이 영화의 이 캐릭터는 꼭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집에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펼쳤는데 저는 원래 시나리오를 한 번에 잘 못 읽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 영화 시나리오는 웃으면서 울면서 한 번에 다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선택하거나 이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를 제가 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속이 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제 매니저 형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죠. 네, 이거는 정말 하고 싶고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저를 제작사에 데려가서 옆에 꿀차 앉혀 놓으셔도 좋으니까 네,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욕심이 난다 이러면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욕심이 났던 거죠. 예,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자, 박정민 씨는 우리 그 매니저분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이병헌 씨는 어떻게 오케이를 하셨나요? 감독님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입장차가 농담이고요. 처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에서 박정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생각했던
배우들이 캐스팅이 바로 됐었던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쓰면서 생각했던 배우들이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서 많이 좋아하시고 저 또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사실 그 전작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사에서 저를 떠올리기라는 거는 어쩌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를 떠올리시고 처음 저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사했죠. 그 제작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감독님 입장에서도 원래 원했던 배우들이 돼서 참 기쁜 상황인데 그렇다면 두 분께 이걸 여쭐게요. 서로 내 형이, 내 동생이 이병헌, 박정민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는지 이병헌 씨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파수꾼이라는 영화도 동주라는 영화도 너무 보면서 저 친구가 누굴까 되게 궁금했어요, 항상. 그런 어떤 같은 배우로서 느껴지는 그런 기대감, 또 한편으로는 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가 그 형제 케미를 잘 살려낼 수 있을까? 아직 시상식장에서만 몇 번 만나고 한 번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 친구하고 어떤 케미로 나타날까 되게 궁금한 그런 어떤 느낌이었어요. 궁금했다. 그 전작들을 보고도 궁금했었는데 그 궁금증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너지를 낸 것 같은데 박정민 씨는 어땠나요? 형이 이병헌 씨다. 그러니까 아마 제 또래의 뭐 제 윗세대 분들도 그렇고 제 밑에 후배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또래 이제 연기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사실 선배님은 약간 또 만인의 롤모델 같은 레전드죠. 배우시니까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병원 선배님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몇 학년 때요? 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고 2학년 때? 아니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 선배님이랑 같이 연극을 하는 꿈을 제가 꾼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이렇게 같이 하게 된다니까 저는 사실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앞섰고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그 전작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괴물 같은 신이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연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로 제가 이 친구한테 감탄을 했냐면 네. 내가 누를 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병헌 씨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네, 정말 그래서 야 저렇게 무서운 배우가 있었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한 분은 꿈에 그리던 그야말로 꿈에 나타난 배우와 함께했다. 그리고 또 우리 선배이신 이병헌 씨는 설마 내가 이 후배에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두 분은 진짜 형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에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병헌, 박정민이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된 그것만이 내 세상. 저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캐릭터의 옷을 입었을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 그리고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죠. 아들 바보 엄마 인숙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캐릭터 백과사전 영상 준비됐습니다. 만나보시죠. 두 분 진짜 형제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정말 가족이 생겨서 좋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더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캐릭터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조하, 진태와 함께 또 가족으로서 멋진 연기를 펼쳐주신 엄마 인숙역을 맡은 윤여정 선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들들이 기립을 해서 지금 엄마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네. 손님 이쪽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 윤여정입니다. 지금 아들들이 먼저 이 아들 케미, 우리 형제 케미를 얘기해 주셨고 이제 캐릭터 영상 보고 엄마를 모셨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 지금 오랜만에 두 아들들 보니까 어떠세요? 자세히 보자. 너 머리가 바뀌었다. 뭐 어때요? 내 아들들도 아닌데 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캐릭터 영상에서. 아, 미안해요. 예. 아, 진짜 제일 궁금해요. 우리 윤여정 선배님께서 그것만이 내 세상을 선택한 이유. 이병헌하고 박정민이 한다고 그래서 했어요. 역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놀라운 게 이렇게 작품을 서로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 분이 처음이시라고 알고 있어요. 처음이에요. 그렇죠? 네. 신기해요. 그렇게 편수가 그동안 많았는데 그래도 못 만나는 사람 못 만나요. 영원히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둘이 너무 잘하는 배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서 그 덕을 좀 보려고 했어요. 근데 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나면 네. 그 사실 방금 캐릭터 영상을 보셨지만 이렇게 인수 역을 이렇게 봤을 때 아들 이야기만 나와도 입가에 미소를 짓는 그런 역할이신데 아들 역의 이병헌, 박정민과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촬영 전에. 그래서 했다니까요. 덕 좀 보려고. 아, 네. 순전히 그 이유 때문에 했어요. 다른 이유 1도 없이 시나리오를 한 30페이지까지 읽었을 때인데 큰아들은 캐스팅됐다. 이병헌이 하고 박정민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야지. 덕 좀 봐야지. 아, 뒤에는 읽지도 않으시고 네, 다 못 읽었을 때예요. 시나리오 30페이지에 이미 두 배우의 이름을 듣고 결정하셨다 하셨네요. 이병헌 씨, 사실 이병헌 씨에게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굉장히 변신인 게 사실 이병헌 씨는 뭐 어떤 역할에 상관없이 모든 역할을 잘 소화하시지만 이 전작들이 좀 워낙 진중한 역할들이 많았어갖고 이번에 조화가 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동네 형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고편 공개를 하고 나서 댓글들 혹시 보셨나요? 난리였어요. 이런 코미디 연기까지 역시 연기 끝판왕. 인간 MSG인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역시 갓병헌. 코믹 연기도 인정? 인정. 혼자 질문하고 대답하고. 예고편만 봐도 빵빵 터진다. 코믹 연기도 찰떡. 이런 뜨거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본인은 좀 고민이 많았을 텐데도 반응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좋겠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이전에 그런 어떤 무거운 주제를 가진 작품들이나 그런 캐릭터들은 사실 실생활과 이렇게 딱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영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저도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되려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역할이라 더 많이 봤을 것 같지만 영화적인 또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하셨어서 네, 이번에 더욱더 반가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영화적인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것이 더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니까 좀 더 자신감 없이 혹은 힘들게 해야 되는 역할일 수도 있죠. 그렇죠. 아, 우리 이병헌 씨의 변신 기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박정민 씨도 이번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굉장한 연기 도전일 수 있었을 텐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서번트 중후군 캐릭터를 맡으셔서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어떤 하나의 저희와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분들에 대한 존중이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우선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듣고 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귀를 기울이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박정민 씨, 이병헌 씨, 윤여정 씨 모두에게 여쭙겠습니다. 맡으신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하나씩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윤여정 선배님부터. 저는 사투리를 썼어야 돼서 처음으로 또 경상도 사투리를.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후회했어요, 중간에. 하시면서? 난 바꿨어. 그냥 서울말 할 걸. 근데 이미 반을 찍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그 지방 사람 아니면 그냥 제가 이렇게 흉내만 내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돼요.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또 흉볼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선배님께도 새로운 도전이었네요. 이번 연기가. 역할이. 근데 그렇게 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쎄 그렇게 해갖고 좀 후회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도전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늘 제가 그 선배님을 보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또 완벽하게 잘 해내셨으리라 믿거든요. 아니에요. 이병헌 씨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직접 보신 아들. 잘해줘, 얘기 좀. 잘하려니까. 사실 선생님이랑 저는 처음, 이제 여기 두 분 모두가 제가 처음 이제 함께 작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작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좀, 무서우실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근데, 이렇게 유쾌하고, 촬영장에서 농담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선생님을 거의 뵐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 또 재미있는 농담들. 저는 정말 연기하면서 연기적인 측면에서 놀랐던 거는 워낙 선생님이 연기 잘하시는 거야 너무나 잘 알지만 순간 몰입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순간적인 감정들이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 윤여정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만해, 병원. 좀 너무 심했나요? 좀 전에 잘 얘기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정도면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충분했습니다, 오늘.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병헌 씨 역할의 포인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는 모든 이들의 결핍이 나와요. 근데 조아가 갖는 결핍이란 것은 아주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정말 힘들게 살아온 그런 친구고, 근데 그렇지만 또 그런 것이 늘상 내 감정의 기분에 나타나는 것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핍이 굉장히 큰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해 왔지만 그게 생활이 되고 어느 순간 적응이 되고 그게 자기 삶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저 무의식적으로 밑바닥에는 있겠지만 겉으로 그런 것들이 늘상 그 사람의 결핍이 보여지는 느낌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진태는 어떤가요? 그냥 호감이 가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자기 기분이 좋으면 잘 웃기도 하고, 형이랑 있을 때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엄마한테는 또 좋은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호감 가는 아이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호감 가는 아이 진태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좀 전에 그 이병헌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촬영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특히
어떻게 분위기 메이커가 윤여정 선배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케미만이 내 세상 제작기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아니 이병헌 씨 진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워낙 그 분위기 메이커고 재밌는 농담을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유머 감각이 워낙 제가 정민이랑 같이 연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연기를 하다가 한 번 더 가고 싶을 때는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고민하다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타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게 막 힘들고 욕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많더라고. 이 정도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뭐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데 영화를 찍는 내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정말 이게 고민스러워가지고 타야지. 포기한 적도 있어요. 내가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에이 그만하자. 그리고 말았던 적도 있고 그런데 영화가 딱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윤여정 선생님이 미국에서 드라마를 찍는다는 저 글쎄 기사. 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두 분이 정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뭔가 배신당한 기분. 근데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나는 늦었지만. 왜 늦습니까? 이병헌은 난 나이가 많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세요. 맞아요. 화이팅 하면서, 예. 자, 현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다라는 건 이분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분에게 이런 멋진 캐릭터를 안겨주시고 멋진 시나리오 작업과 진두지휘를 해주신 최성현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늘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것만 내 세상 쓰고 연출한 최승현입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고 길도 험한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드디어 이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데 기분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이 떨리고요. 긴장되고 그런데 워낙 우리 대배우분들이 잘해주셔서 기대도 큽니다. 자, 좋습니다. 감독님도 기대하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스틸과 키워드를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과 최성현 감독님이 함께하는 토크만이 내 세상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런 변신은 처음이지 변신만이 내 세상입니다. 와우, 세 분의 변신 스틸인데 한 30명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신한. 자, 일단 이병헌 씨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안상구에서 조화 역할로 이번에 사실 그 전작들이 워낙에 남한산성도 그렇고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들을 하시다가 좋아하는 외모부터 친숙하고요. 헤어스타일과 의상 본인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 전직 복서이고 지금은 스파링 파트너나 혹은 전단지를 돌리면서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까? 결국에는 가장 편리한 헤어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스포츠 머리로 짧게 하기로 했었는데 보통 스포츠 머리 옆뒷 머리를 올려치고 윗머리 짧게 하고 하는 건데 멋낼 때 그거네. 네, 그래서
이제 머리 깎는 데 가서 머리를 깎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윗머리부터 잘랐어요. 옆머리, 뒷머리는 이제 바리깡으로 깎을 준비를 하면서. 근데 윗머리만 깎고 옆머리, 뒷머리가 길게 남겨져 있는데 왠지 이게 좋아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스톱. 이거 어떤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막 찍어서 이제 감독님한테 보내드렸더니 감독님이 좋아합니다. 좋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었죠. 보통 저런 스타일은 본인이 자르다가 실패했을 때 저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좋아. 아주 스타일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이병헌 씨가 워낙에 진중한 역할을 맡으실 때도 애드립의 귀재시거든요. 내부자들의 모히또라든지 그 마스터의 패트킴 등등. 이번에 그 보면 그 친구분이 왕복 아니고 편도로 갈 거지 할 때 비행기로 간다니까 그거 애드립이죠. 네. 느낌의 애드립이었어요. 이병헌 씨 이번에 애드립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좀 풀어주시죠. 여기서 풀면 재미가 없을 텐데. 근데 사실 그 비행기로는 약간 좀 고민스러웠어요. 왜냐면 너무 과장된 코미디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드립을 해놓고선 좀 이제 부탁을 드렸죠. 나중에 편집에 너무 이게 좀 과장된 코미디 같으면 알아서 편집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재밌어들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스태프들이. 그래서 그게 살렸나 봐요. 근데 워낙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라는 게 이게 단어를 어디에 배열하냐에 따라서 개그 코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자식 앉았어랑 앉았어 이 자식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 씬도 대사는 없어요. 애드립입니까? 네. 대단합니다. 애드립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감독님, 이병헌 씨 애드립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유머 포인트에서는요, 꽤 많이, 한 8, 90%? 8할 9할이 애드립이다. 유머 코드. 와, 윤여정 선배님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 그럼 대본 안 쓰셨나? 시나리오를 30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으셔가지고. 좋습니다. 8, 9할이 애드립이다라는 유머 코드에서 기대를 또 레전드 대사가 나올 근데 사실은 거를. 예고편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화면에서는 조아라는 캐릭터 때문에 좀 코믹하지만 아마 영화를 이제 보시면 정민 씨 때문에 웃는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 두 분 때문에 웃는이라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윤여정 선배님 같은 경우도 또 최근에 또 윤 사장님으로 활약을 하시다가 또 정말 따뜻한 엄마로 돌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윤 사장님일 때도 엄마의 그 보듬어주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편집이에요. 참 겸손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단어 하나로. 자, 이번에 연기 50년 인생 처음으로 도전한 사투리 연기와 함께 두 아들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 연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민 씨, 이번에 진태 그 스타일링에 우리 정민 씨 아버지와 관련이 많죠? 네,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네, 저도 선배님처럼 감독님이랑 진태 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뭐 이럴 때 엄마가 그냥 사줘서 엄마가 입혀주는 옷처럼 진태가 좀 입었으면 좋겠고, 감독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근데 이제 의상들을 보아하니 이게 아직 미술이 덜 된 옷이라 이제 새 옷들을 입어보잖아요, 피팅할 때. 그래서 감독님이 좀 너무 새 옷 같다라고 하셔서 집에 혹시 그런 느낌의 옷이 있으면 갖고 와볼래? 이래서. 근데 저는 우선 20살이 넘고는 그런 옷을 입지 않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우연히 안방에 있는 장롱을 열었는데 천국인 거예요. 아버님 옷이 다 약간 그런 이제 양복 천국? 예. 아니 그 뭔가 이렇게 컬러풀한 골프 카라 티셔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쫙. 근데 아버지들이 잘 안 입으시는 그런 옷들이 있어서 몇 벌 가져가서 감독님 보여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신 게 몇 개 있어서 영화에 입고 나갔죠. 그 이번에 의상 협찬에 있어서 아버지의 공이. 네.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몰래 가져왔어. 그거 나중에 좋은 일로 격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이 함께한 그것만이 내 세상.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 보실 텐데요. 이런 케미는 처음이지. 케미만이 내 세상입니다. 아, 두 분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케미가 느껴져요. 특히 저 씨는 예고편에서 보고 진짜 빵 터졌는데 두 분이 호흡이, 연기 호흡이 쫙 낮았을 때 이렇게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잖아요. 이병헌 씨 어떠셨나요? 사실 정민 씨가 맡은 역할이 굉장히 특수한 그런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거 하느라고 상대방을 이렇게 좀 배려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촬영 전에는 했어요. 근데 그 순발력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리액션을 해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케미나 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거죠. 아주 상대가. 유연해요. 굉장히 유연하다. 정민 씨는 어땠어요? 이병헌 씨와의 그 호흡이 탁 맞을 때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선배님이랑 연기를 이제 초반부에 이렇게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이제 테이크를 갈 때마다 미세하게 뉘앙스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 모니터 하시면서도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선배님의 연기들의 어떤 것들이 좀 바뀌는데 저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사실 하나마나 한 연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선배님이 하시는 거를 유심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학습의 현장처럼. 지금 그 윤여정 선배님께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들들이 그랬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데 우리 선배님 내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이병헌과 박정민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호흡 어땠나요? 함께 하시면서. 뭐 제가 기대했던 대로 근데 박정민은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봤을 때도 이름은 몰랐고 누군지 잘한다 그러는 눈에 띄었던 거죠. 이병헌은 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병헌이니까 뭐 잘하겠지 그랬죠. 잘못하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이름값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냥 지금 연기를 너무 오래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빠질 거는 매너리즘밖에 없고 똑같은 거. 그래서 사투리도 한번 써보려고 애를 써본 거였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기가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기가 무슨 기술공이 아니니까 오래 해서 잘하는 장인 같으면 좋겠는데 오래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서 오히려 이렇게 병원이나 그렇게 정민이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제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도 정민이는 그 모니터를 보면서 이병헌이 순간순간 다르게 하는 걸 캐치했대잖아요. 난 몰랐거든요. 그래서 연기 그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느라고 애당초도 그래서 한 거였었고 고민은 지금 그거예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는. 정말 솔직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고민이 정말 이 고이지 않는 샘으로 만드시나 봐요. 선배님을 흐르게. 몰라. 자,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윤여정에게 이병헌이란? 연기 잘하는 배우, 눈이 좋은 배우. 윤여정에게 박정민이란? 나한테 박정민이랑 쟤 누굴까 그랬는데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동주에서도 보고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는데 동주보다 난 몽규한테 관심이 있었거든요. 쟤 누굴까 그러고 그때 잘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기라 그래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만날 분들이 만났다라는 이건 뭐 엄청난 케미다. 그럼 만나서 뭘 하겠어 우리가. 연기를 연기를 하셨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장은 처음이지 촬영만이 내 세상입니다. 자, 현장에서 배우분들 어땠는지 아까 그 제작 영상 보시면서 저희가 느꼈는데 무엇보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유쾌한 현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감독님 어떠셨나요? 지금 스틸 사진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시니까. 정말 웃겼습니다, 그때.
전 만화방 신인데요. 예. 양치질 신인데, 병원 씨, 그 코믹에 대한 감각이, 좀 타이추 좀 불어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기가 나오고요. 대체적으로 유쾌한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유쾌한 신들도 많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유쾌한 상황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병헌 씨, 이번에 작품 자체가 신촌이라든지 대학로 등등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많이 찍었는데 실제로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뭐 노래방이라든지 치킨집 상호명을 리얼하게 말씀하셔서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진짜 알바생인 줄 알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카메라를 숨겨놓고 풀샷을 찍을 때에는 리얼하게 하기 위해. 제가 이제 전단지를 돌려 이제 그 사람 많은 대학로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그것만 한 5일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영화에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풀샷을 뻗쳐놓으면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여기 무슨 촬영하나 이러니까 카메라 어쩔 수 없이 멀리다가 숨겨놓고 망원으로 당겨서 이제 제가 큐를 받고 액션 받고 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막 돌리는데 보통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전단지를 받을 때 이 사람을 유심히 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받고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정말 한동안 한 5분 동안을 돌려도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약간 서운하셨겠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20년을 넘게 연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냥 오케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아무튼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걱정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혹시 막 보디가드 그렇죠. 분들도 뭐 이런 준비하고 있고 준비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그날 쉬셨겠네요. 네, 그래서 계속 전단지 돌리고 그랬어요. 그만큼 역할에 조화 역할을 있는 그대로 녹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나 저때 지나갔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다 양해를 또 나중에는 그쵸. 구할 수밖에 없었죠. 촬영이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텐데, 우리 윤여정 선배님, 이 아까 영상 보니까 제작 스태프분들께서 이병헌 씨를 연기 박사, 그리고 박정민 씨를 연기 석사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없잖아요, 학위가. 아니요, 하긴. 그래서 보니까 학과장 정도로 저희가 석좌 교수나, 예. 그 표현을 좀 이병헌 씨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여정 선배님의. 아니, 저는 선배님을 그렇게 딱 하나로 정의하기보다는 참 대단하신 게 뭐 농담처럼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신이 이 안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게 저희를 보면서 배우신다고 하시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태도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 후배로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신 것 같고. 밥 사줄게. 너무 말을 잘해준다. 오늘 정말 훈훈한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정민 씨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 영상 보니까 일상적이지는 않은 신들이 꽤 있잖아요. 뭐 큰일을 본다라든지, 그리고 야외에서 피아노를 친다든지. 그리고 보니까 박정민 씨가 원래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작품을 위해서 피아노를 엄청나게 연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처음 쳐봤어요. 처음 쳐봤다고 하는데 대단한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이번 촬영을 하면서. 피아노 치면서요? 아니, 이번 촬영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에피소드라든지. 선배님이 이렇게 코피. 카메라 숨겨놓고 찍으신 거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났는데 예? 윤여정 선생님이랑 저희 카메라 숨겨놓고 어떤 시장에서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시장에 무슨 야채 가게 아저씨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선생님은 되게 아주 그냥 이렇게 추레한 모습으로 둘이 가서 이제 야채를 고르는 연기를 처음에 양해를 안 구하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하셔가지고 근데 야채 가게 사장님이 선생님을 못 알아보신 거예요. 왜? 그러면서 오늘 뭐 고추가 좋다고 뭐 오이가 좋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그걸 하나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5,000원이라고 5,000원을 달라고 하셔서 선생님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시니까 저한테 정민아 혹시 돈이 있니? 이랬는데 마침 저 가방 안에 돈 현금이 있어서 있었어요.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드려가지고 계산하시고 이렇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이랬던 일이 있어요. 이번엔 정말 리얼한 상황들을 네.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면 다 자기 사는데, 일을 하시는 자기 거니까. 사는데 바빠갖고 그냥 물건 사러 온 여자인 줄 알았죠. 왜 할머니가 물건 사러 왔나 보다 그랬겠죠. 그만큼 모두가 자연스러웠다라는 리얼만이 내 세상. 예, 오늘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